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저는 DJ 상추씨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회사에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좋은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적당히 좋은 하루였어요. 제 일상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서 오늘이 특출나게 행복했다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요즘에는 그냥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고 회사에서 크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닐 때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예전처럼 많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조금 덜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하루 동안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기는 했어요. 조금 따뜻했다가 또 조금 추웠다가 그러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또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당연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저는 또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점심에는 바나나 3개 그리고 두유 1개를 먹었고요. 저도 좀 도시락을 돈 아끼려고 최대한 열심히 싸는 편이긴 한데, 도시락 싸기 귀찮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만든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 이것저것 갖다 놨어요. 네, 바나나도 갖다 놓고 두유도 갖다 놓고 견과류나 사과, 오늘은 또 대봉감 있잖아요. 그것도 2개 갖다 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밖에서 뭘 사오거나 아니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아니면 식당에 가지 않아도 어쨌든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도시락을 좀 싸기 귀찮아서 도시락을 안 싸간 날에도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바나나나 두유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먹어도 사실 엄청나게 또 든든하지는 않아서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은 또 배가 고프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는 충분히 칼로리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 정도만 먹어도 어지러워서 일을 못 한다던가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한 장치를 회사에다가 해놨고, 앞으로도 할 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점심때 식비를 쓰는 일이 많이 줄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도시락을 안 싸가고 점심값을 아끼려고 컵라면 하나나 편의점 빵 이런 걸로 점심을 때우면은 안 되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먹을 때가 종종 있지만, 어쨌든 돈을 좀 절약하면서도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100% 완벽하고 풍족한 식단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댓글에서 종종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도 절약하는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녁 때는 그 유자씨 집 근처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예정된 만남은 아닌데 유자씨가 저번 주에 저희 집에 왔다가 뭘 두고 갔어요, 물건을. 그래서 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갖다 줬습니다. 원래는 유자씨가 제 쪽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유자씨가 또 회사 일이 바쁘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해서 유자씨 집 근처에 가서 물건 전해주고,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외식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냥 돌아오기는 뭐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요즘에 유자씨가 그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그 필라테스 강사님한테 식단 관리까지 받고 있는데 매번 그 식단 사진을 찍어서 그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영양에 대한 정보나 좀 좋은 식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예전처럼 막 무슨 피자나 치킨이나 콜라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외식하면서도 좀 깔끔한 음식 위주로 먹으려고 유자씨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옆에서 많이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은 카레를 먹었습니다. 네, 일본식 카레를 먹었고 둘이 합쳐서 한 14,00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카레를 시켰고 유자씨는 버섯 카레를 시켰는데 각각 6,500원, 7,5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식 카레 전문점 가면은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토핑 같은 것도 올려서 먹잖아요. 뭐 돈가스나 뭐 새우튀김이나 뭐 치킨 가라아게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 가격이 한 4,000~5,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올리면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토핑 종류들이 또 튀김 위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몸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겸사겸사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겸 해서 아무 토핑도 없이 그냥 파랑 마늘 토핑만 올려서 먹었습니다. 좀 아쉽기는 했는데 먹고 나니까 또 나름 또 깔끔한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밥이 약간 부족해서 밥이랑 카레는 계속 무한 리필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이랑 카레를 한 번씩 리필을 해서 먹었는데 그 밥이 굉장히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약간 꼬들꼬들한 거랑은 좀 다른데 굉장히 또 쫄깃쫄깃해서 뭐 고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또 고기 씹는 맛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돈을 쓰고, 요즘에 또 카페를 못 가잖아요. 그 코로나 2단계 격상이 돼서 카페 안에서 취식이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 공원을 가기에도 사실 너무 춥고, 그래서 어디로 가서 있어야 될까 서로 방황을 하다가 그냥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참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할 때 참 어디에서 다들 만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은 카페에서 시간을 저도 많이 보내는데 카페 안에서 취식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일단 최소한 다시 1단계 정도까지라도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를 계속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확인을 하는데 계속 뭐 400명대, 500명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제 그 대학교 동창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의 유치원 선생님인가 학원 선생님인가 네, 그 선생님이 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친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 뭔가 주변 지인의 한 달에 건너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걸리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씩은 들리고, 또 제 지인이 그 NC 소프트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리니지를 만든 그 게임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 회사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기로는 뭐 회사를 임시 폐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코로나가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또 완전히 끝나는 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밖으로 좀 많이 나가서 뭐 카페도 많이 가실 테고, 식당 같은 데도 많이 가실 테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들 있잖아요. 뭐 제가 많이 여기저기 가본 건 아닌데, 뭐 코엑스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코엑스래. 코로나가 끝났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두근두근 거리고. 다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예전에 제가 휘파람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노래가 있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그 싱어송라이터 정튠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음악을 하나 올리셨어요. 피아노 치면서 이제 노래하는 거를 올리셨는데, 초반에가 그 디즈니 영화 오프닝 곡을 약간 편곡을 해서 치신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성 나오고 막 빠바바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음을 제대로 부른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노래를 딱 쳐주시는데, 와, 갑자기 약간 극장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제가 원래 디즈니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극장에 딱 들어가서 그 영화를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막 기분 좋음과, 한 손에는 팝콘과 이렇게 콜라가 들려 있고 막 그 순간이, 극장의 그 냄새, 막 그 느낌이 막 갑자기 막 느껴지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뭔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또 극장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아예 못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슬퍼져서, 진짜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드실 테고, 뭐 코로나가 또 걸리신 분들은 또 더 힘든 상황들이실 테고, 뭐 의료진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 하시겠지만, 그런 힘듦에 비해서는 뭐 제가 극장 못 가는 건 사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긴 하지만, 갑자기 또 디즈니 음악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네. 지금 사는 집이 내년 2월 중순쯤에 계약이 끝나는데, 드디어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 작은 그 나홀로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어요. 작년 여름쯤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로. 그분께도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제 내년 2월에 계약 끝날 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방을 조금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은 방을 빼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누구누구 씨 맞으세요? 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고, 그분께서 맞는데 뭐 누구신가요? 말씀을 하셔서, 뭐 집주인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집주인인데요 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론 뭐 대단한 뭐 엄청나게 크고 좋은 뭐 그런 집이라거나 뭐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뭐 그런 아파트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그 집주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서울에서 한 11년 정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뭐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거기에는 또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셔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그분이 이제 방을 빼실 때 제가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진 돈으로는 아마 그 전세금을 다 빼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대출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직은 뭐 유자씨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기 전이라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도 한데 유자씨도 이제 돈을 좀 보태겠다고 해서 내년 2월달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유자씨가 모아놨던 돈이랑 제 돈이랑 합쳐서 전세금을 빼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자씨는 동의를 했는데 유자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뭐 혼인신고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뭐 빌려주는 건 아니죠. 어차피 같이 들어와 살 거니까 어차피 돈을 이렇게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을 건네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한 12월 중순 정도에 유자씨 부모님 댁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갈 거거든요. 가서 말씀 잘 나눠보고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에 온 것도 벌써 이제 내년 2월이면은 2년을 꽉 채우는 건데 제가 원래는 그 투룸에 살았었어요. 여기 이사를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회사가 그 서울의 논현동이라는 곳이어서 거기서 이제 투룸 전세를 살았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재테크에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 재테크를 하는 거는 없었는데 그냥 예금 적금 드는 거 말고는 재테크 영상 같은 건 그래도 종종 찾아보고 재테크 관련된 글 같은 것들은 좀 종종 또 찾아봤었는데 제가 또 어떤 영상에 꽂혔었냐면 뭐 전세 살지 마라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전세 살면은 그 전세금으로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리는 거고 그 전세금으로 차라리 괜찮은 집을 대출을 받든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든 해서 집을 빨리 사라 뭐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봐서 네, 그때 회사가 또 이사를 하면서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 가지고 그때 투룸 전세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세보다 훨씬 더 비쌌었고 이만큼 전세금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만 전세금을 쓰고 그 남는 돈으로 뭔가 나도 좀 집을 사보자 뭐 이런 생각에 갑자기 꽂혔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오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샀었던 건데 전세를 끼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 구입했던 집이나 그리고 그때 집을 산 행위 자체가 완벽하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도 들지는 않아요. 좀 더 제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조급해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가진 돈에서 제 상황에서 아마 더 최적의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집을 구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되게 불안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서 최소한 마음의 평온은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뭐 유튜브나 회사 생활에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일상에 집중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물론 뭐 그때 더 부동산을 제대로 좀 더 최적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었더라면 여러 가지로 좋기는 했을 테지만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조금 되는데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살 거라서. 사실 지금 주거 환경이 방도 되게 좁고, 사실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는 뭐 4평이라고 쓰긴 했는데 제가 저번에 줄자로 재보니까 4평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한 3.5평? 3평? 뭐 3.5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로변이기도 하고 집에 여기저기 구석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예전에 비 왔을 때는 또 창가 쪽에서 비도 새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내린 결정이고 다 제가 한 선택이니까, 네,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어쨌든 전세금을 줄여서 남는 돈으로 제 명의로 된 집도 구입을 했고, 또 돈이 또 조금 남는 돈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제가 서울 살고 직장생활 10년 11년 하면서 주식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해보고, 다행히 또 운이 좋게도 코로나가 터질 때쯤 주식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는 한 2달 동안은 신나게 떨어져서, 이게 주식 역시 무서운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한 3월 말 이후로는 주식장이 계속 좋아서 투자했던 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수익을 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얼마큼 벌었고 뭐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냥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됐어요. 최소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하게 했고, 그리고 또 집을 구입함으로 해서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뭘 했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부동산에도 약간의 관심은 생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냥 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을 이사를 하면은 다시 집을 이사를 하고 내년 2월에 이사를 하면은 내년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유자 씨랑 이제 같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결혼식 비용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또 마련을 할 테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난다면 뭐 좀 어릴 때까지는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투룸이에요. 뭐 실평수 뭐 한 10평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엄청 그 작은 투룸들 있잖아요. 작은 방 2개에 그냥 조그마한 거실 하나 있는 뭐 그런 투룸인데,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또 돈도 열심히 모아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다음에 아이랑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집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옮겨보는 게 목표예요. 보통의 이제 가족들이 살만한 아기가 하나나 둘 정도 있을 때 살 수 있는 뭐 한 20평이나 30평대의 아파트나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일단은 목표이기는 한데, 사실 뭐 살다 보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거기서 살면서 뭐 한 3, 4년 정도 살면서 열심히 유자 씨랑 같이 둘이서 빡세게 돈을 모아도 아마 서울 안에서 뭐 한 2, 30평 되는 아파트로,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거는 아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둘이 열심히 모아서 대출 정말 최대치로 땡겨서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회사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좀 평수가 작더라도 회사 근처에서 사는 거를 계속 선호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일단은 이사 잘하고, 네, 결혼하게 되면은 유자 씨랑 살림 합치고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제 방도 굉장히
작은 집이고 뭐 3평 4평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자씨가 뭐 와서 놀고 하는데 사실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유자씨가 어쨌든 그냥 지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보다는 사실 훨씬 넓은 거니까 유자씨도 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도 뭐 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행복하게 좀 자그마하지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겠죠? 같이 살면. 유부남 친구들은 제가 그 대학교 동창들이랑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저 포함 4명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3명이 있는 거죠. 3명은 다 이제 결혼해서 애기들이 다 있어요. 한 명은 좀 일찍 결혼해서 큰딸이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는 뭐 아들만 둘이고 뭐 또 다른 친구는 얼마 전에 또 아기가 태어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서 자기들의 고통을 저도 한번 빨리 느껴보라고 네, 그렇게 또 짓궂게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딱히 뭐 결론은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앞으로의 그런 결혼 계획에 대해서까지 또 떠들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아까 유자 씨를 만나고 왔는데 유자 씨가 집에서 또 뭐 이것저것 챙겨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요플레인데 알로에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로에가 들어간 요거트는 처음 보는데 네, 좀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냥 약간 물컹물컹한 거는 일단 요거트에 다 넣고 보는 우리나라 네, 요거트 회사들의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갈색깔이죠. 이게 뭐 캐러멜 소스인가? 캐러멜 소스인데 칼로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자씨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제로 칼로리 소스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또 어디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괜찮아 보여서 샀대요. 근데 굉장히 달콤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칼로리가 없는데 어떻게 단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로 콜라 같은 경우도 뭐 칼로리가 없다고는 하는데 뭐 달긴 단데요. 사실 그게 막 일반 그런 콜라나 탄산음료처럼 엄청나게 단맛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제로 칼로리인데 달달하다고 해서 다음에 한번 먹고 나서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약간 뭐라고 했는데 네, 좀 이렇게 빵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약간 오트밀을,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트밀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트밀은 아니고, 네, 아무튼 외국에서 먹는 되게 좀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자씨가 이걸 샀는데 네, 우유에다가 넣고 요거 카라멜 시럽을 넣어서 먹으면 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신문물은 또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우유나 뭐 그런 거 없이 이것만 먹으면 약간 지푸라기 맛이 난대요. 네, 그래서 약간 오트밀의 친구가 아닐까. 오트밀 같은 경우도 그냥 먹으면 사람들이 약간 종이 박스 씹는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지푸라기 맛이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신기한 음식들이 있어서 한번 막판에 보여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떠들었네요. 한 30분 정도 네, 떠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뭐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가끔씩 돈 욕심이 날 때가 있어서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웬만하면 거의 가급적
상주시 영상에는 중간 광고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아마 제 생각엔 또 대부분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자기 전에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또 수면제처럼 활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중간 광고를 또 꾸역꾸역 쑤셔 넣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중간 광고를 아마 거의 넣고 있지는 않는데 가끔씩 들어갈 때가 있긴 할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그거를 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중간 광고 자체를 좀 안 넣고 그냥 시작할 때 뭐 하나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거 하나 정도 나오고, 뭐 끝나고 나서 하나 정도 나오고, 뭐 그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사실 뭐 상주씨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것도 뭐 떡상해서 돈 많이 벌고 하면은 뭐 싫지는 않겠지만, 그냥 강가장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조금 더 그냥 깊게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수익과 별개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수익이 뭐 그렇다고 제가 중간 광고를 넣는다고 해서 뭐 수익이 막 엄청 빵빵 터지는 또 뭐 그런 영상 주제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무시기 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다 중간 광고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 광고가 왜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 넣으려고 했을 때 왜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영상이 좀 보통 길잖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업로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동안에 제목이랑 뭐 설명란 글 쓰고 이런저런 설정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딱 하면은 그 영상이 최종적으로 업로드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그 수익 창출 탭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이 업로드가 된 이후에 수익 창출에 들어가서 이제 광고들을 빼야 되는 건데, 보통 제가 밤에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오늘 영상을 찍었으니까 내일 밤에 올릴 텐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바로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럼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이 올라가기 대기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광고를 빼고 자던가, 아니면 다음날에 일어나서 그 수익 그 광고 제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빨리 자야 되니까 올려놓고 그냥 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광고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기본 광고 설정은 그냥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봤거든요. 제가 볼 때 한 3분에서 5분마다 광고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 귀찮게 광고가 많이 나올 때는 이 양반이 또 깜빡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듣고 계신 분은 꿈나라에 이미 가신 거겠죠.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뭐 별일 없을 테니까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냥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들어가세요.